안녕하십니까.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장효진입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아시아 도자 문화와 신안해저 문화재의 연구 활용의 거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표에 따라 아시아 도자 문화실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시아 도자 문화실은 한국 도자를 비롯한 아시아 도자의 발달 흐름과 신안해저 문화재의 전면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전시장입니다. 국내외의 도자 자료 1150여 점을 전시하였습니다. 저희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부 공간입니다. 1부에서는 신석기 시대 토기에서부터 조선시대 백자까지 한국 도자를 전시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자기질 그릇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고, 그리고 청자, 분청사기, 백자로 이어지는 한국 도자의 흐름을 당시 사회 문화상과 연결하여서 몇 가지 소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고려 청자 가운데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형태인 매병입니다. 매병은 입구가 좁고 어깨 부분이 풍만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려 청자 매병에는 다양한 장식 기법이 베풀어졌습니다. 표면에 음각으로 무늬를 새겨 넣기도 했고요. 산화철 안료로 무늬를 그려 푸른 바탕에 검정색 무늬가 도드라지게 하였습니다. 또 상강 기법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꽃무늬나 동물무늬, 풍경무늬 등을 장식했습니다. 이 구름 용무늬 항아리는 조선 18세기의 관유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이 용무늬 항아리는 조선시대 왕실 잔치 때 사용된 최고급 도자기로 술을 담거나 아니면 꽃을 꼽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용 항아리는 왕실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항아리의 몸통 가운데 부분에 구름에 둘러싸인 여의주를 쫓는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왕이 앉은 자리 앞에 놓여서 잔치의 분위기를 맞추기도 했던 이 용무늬 항아리를 궁중기록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전시의 제2부로 신안해저 문화재를 전시한 공간입니다. 신안해저 문화재는 1975년에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 앞바다에서 한 어부의 그물에 청자 화병이 걸려 올라오면서 그 존재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76년부터 84년까지 10차례의 수중 발굴이 이루어졌고, 약 27,000여 점의 도자기, 금속기, 목칠기, 향나무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려 했던 물품들이고, 일부 선원들이 선상에서 사용한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7,000여 점의 문화재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것은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중에서 용천효 청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은 경덕진산 백자입니다. 신안선에서는 총 7점의 고려 청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4점을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자 모양 연저, 꽃무늬 베개, 잔받침, 뚜껑입니다. 신안선에서 발견된 고려 청자 가운데 잔받침과 완은 겹겹이 쌓인 상자의 가장 아랫부분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출발지인 영파에서 선적돼서 일본으로 수출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안선에서 발견된 도자기 가운데 고려 청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지만 14세기 고려 청자의 국제적인 유통사항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3부는 중국, 베트남, 일본 도자를 소개합니다. 중국은 나무를 태워 만든 재로 유약을 만드는 데 성공해서 세계 최초로 자기질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한국,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일본 순으로 자기질 그릇 생산에 성공합니다. 동아시아의 각 국가들은 유업 기술과 또 도자기의 미감을 공유하면서도 각기 다른 개성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저희 전시에서 중국 도자는 한대부터 청대까지의 도자기를 전시하였습니다. 전시된 중국 도자는 한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 것까지입니다. 전시품은 한반도에서 출토되었거나 전세되었다고 전해지는 것을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두 단에 진열된 대부분이
개성의 고려 고분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송나라, 유나라 때 도자기들입니다. 고려의 왕실과 귀족 계층에서는 중국의 경덕진, 유주요, 자주요, 임동요 등지에서 만든 화려한 중국 도자기를 수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서울 시내에서 출토된 명대 경덕진 민유산 청화백자입니다. 이러한 청화백자들은 조선시대 때 사행단의 사무역이나 밀무역을 통해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중국 도자기들은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중국 도자기를 수입해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중국이랑 인접해서 이른 시기부터 중국의 우수한 유업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12세기경에 이르면 베트남에서도 단단하고 물이 새지 않는 자기질 그릇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연판문 완은 베트남 청자로 중국 남방 청자와의 영향관계가 엿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발은 표면에 풀꽃 무늬가 장식되어 있는데요. 청화안료로 그린 것입니다. 14세기 말에서 15세기경에 이르면 베트남에서도 청화백자를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유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초기 청화백자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서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일대 등의 도자기를 널리 수출하였습니다. 이 청화백자들은 꾸라오짬 침몰선 유적에서 출토된 것들로 15세기 베트남 무역 도자기의 양상을 잘 보여줍니다. 일본은 17세기경에 자기 제작에 성공합니다. 그 이전에는 일본 국내에서 만든 도기질 그릇을 사용하거나 중국, 한국 등에서 수입한 도자기를 사용했습니다. 일본은 독특한 미감을 가진 소비자였습니다. 일본은 중국, 한국, 베트남에 비해서 자기 제작이 늦었지만 자기를 제작할 수 있었던 이후부터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전 세계로 도자기를 수출했습니다. 도자기 속 코너는 흙으로 도자기를 만든다는 건 알 수 있지만 흙의 성분이 무엇이고 이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해서 도자기가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하여 매곡토를 사용해서 도자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매곡토는 광주박물관 뒷산에서 채취한 흙으로서 매곡토에 소지하고 있는 광주박물관 우리 동네 흙입니다. 이 흙은 옛날 도공들이 원하던 그런 좋은 흙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이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보통의 흙이지만 이 흙으로도 단점을 알고 보완하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매곡토를 채취해서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과정입니다. 비가 오는 날 매곡토를 채취하기 위해서 광주박물관 뒷산으로 삽을 메고 갔습니다. 매곡토를 채취해서 흙을 만들고 만들어진 흙덩이를 물레 위에 놓고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매곡토로만 만들었을 때는 형태 자체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매우 두껍고 작게 성형되었고 그게 물레를 돌렸을 때는 또 이그러져 내렸고 그래서 분총토로 다시 만들었을 때는 제대로 된 형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 만들어진 것을 화장토를 바르고 유약을 발라서 가마에서 굽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전남 광주 지역에서 출토된 도편 5개를 토기에서부터 백자까지 순서대로 놓고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민 코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기의 그 재질감이라던가 백자의 재질감은 다 아시고 계시지만 이게 왜 그런지 그리고 얼마나 다른지 여기 오시면 만져보실 수 있습니다. 이 코너는 도자기의 재료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 재료들을 하나하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잘 조합을 하면 유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아시아도자 문화실을 모두 관람하셨습니다. 저희 아시아도자 문화실은 한국도자, 중국, 일본, 베트남 도자를 소개했고요. 또 신안해저 문화재를 전시했습니다. 한국 도자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의 도자들도 함께 전시를 했으니 각 국가별로 나타나는 그 특징과 또 차이점들을 비교하면서 관람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안해저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수장형 전시를 준비를 해서 그 신안선에서 출토되었을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장엄한 스케일을 저희가 전시해서 이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이 돼서 저희가 박물관 전시장에서 직접 만나 뵙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